자, 여러분.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최근 경제와 정치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사건을 다뤄볼 겁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의 충격적인 붕괴입니다. 이거 그냥 평범하게 한 회사가 망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최근 불거진 이란 전쟁이 낳은 첫 번째 대형 기업 희생양이자 지금 워싱턴 정가를 반으로 쪼개놓은 가장 뜨거운 정치적 뇌관이거든요. 대체 어떻게 1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둔 이 거대한 항공사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진상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조사해볼 안건들입니다. 스피릿 항공의 몰락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셋을 차례로 신문해 볼 텐데요. 이란 전쟁, 합병 무산, 그리고 자유시장, 이 세 가지 용의자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 객관적인 최종 판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 1억 달러.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 스피릿 항공이 지난 단 2달 동안 추가로 쏟아부어야 했던 제트 연료비입니다. 이란 분쟁 터지고 유가가 미친 듯이 뛰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간당간당하던 스피릿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의 피를 쫙쫙 말려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사실 정부가 이들을 살려줄 뻔했거든요. 하산 절차 밟기 직전, 그러니까 진짜 벼랑 끝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5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총대 메고 막판 협상을 벌였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스피릿 채권단 쪽에서 이 회사 회생 가능성 솔직히 안 보인다면서 조건을 강하게 거부했거든요. 게다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테드 크루즈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정부가 망해가는 저가항공사 살리는데 왜 끼어드냐? 이건 우리 공화당의 자유시장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면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자, 구제금융 엎어지고 파산이 확정되자마자 워싱턴에서는 서로 남 탓하는 치열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피트 부티제지의 이 발언을 보면 민주당 시각이 딱 나옵니다. 경제적 몰락의 책임을 100% 현 정부의 전쟁 탓으로 돌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이랑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연료비가 2배로 뛰었고 결국 스피릿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근데 잠깐, 정반대 입장도 들어봐야죠. 공화당의 시각은 방금 본 민주당 주장과는 진짜 180도 다릅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조앤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전쟁 때문이라는 걸 아예 딱 잘라 부정합니다. 대신 화살을 수년 전 바이든 행정부 쪽으로 돌려버리죠. 바이든 정부 시절 법무부랑 정치인들이 반독점 핑계를 대면서 스피릿 항공이랑 제트블루 합병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미 그때부터 예고된 참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쪽 입장이 얼마나 팽팽하게 엇갈리는지 딱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용의자를 신문해 볼까요? 이란 전쟁, 그리고 유가 폭등의 직격탄입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2월 말 이란 분쟁 발발하고 나서 미국 제트 연료 가격이 어떻게 됐죠? 네, 수직 상승했습니다. 무려 70%나 뛰었어요. 휘발유랑 디젤 가격도 덩달아 절반 가까이 올랐고요. 스피릿 항공의 변호사 마샬 휴브너가 파산 법원에서 한 말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치솟는 연료비 때문에 스피릿이 파산에서 빠져나올 그 어떤 팔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쟁이 기업의 목줄을 어떻게 꽉 조여버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로 넘어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바로 그 합병 무산 사태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요. 2022년 팬데믹 끝나고 비용은 오르는데 여행 트렌드는 바뀌고 스피릿이 엄청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트블루가 짠 하고 나타나서 합병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때 합병이 순조롭게 끝났다면 덩치 큰 단일 항공사가 돼서 지금 같은 유가 폭등 위기도 맷집 있게 버텨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판사가 이 합병을 막아세웁니다. 회사가 커지면 저가 항공권 가격도 오를 거다 이런 반독점 우려 때문이었죠. 결국 생명줄이 툭 끊어진 스피릿은 2026년 쓸쓸하게 홀로 파산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이러니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2024년에 합병 엎어졌을 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걸 두고 항공 승객들을 위한 바이든의 승리라며 엄청 환호했어요.
거대 독점 박아서 소비자 지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공화당은 뭐라고 합니까? 그 빌어먹을 승리 때문에 지금 1만 명이나 되는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스피릿이 쫄딱 망한 거다. 이게 다 그 결정적 촉매제였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를 두고 승리냐, 재앙이냐 진짜 극명하게 갈리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를 무대로 불을 차례네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자유시장 그리고 대형 항공사들의 압박입니다. 사실 스피릿의 진짜 치명상은 시장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골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항공 같은 덩치 큰 메이저 항공사들이 스피릿의 밥그릇인 초저가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베이직 운임이라는 걸 시장에 확 쏟아냈습니다. 스피릿만큼 싼 가격인데 서비스는 훨씬 좋은 옵션들을 무기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나 합병 무산 사태가 터지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운 공룡 항공사들이 스피릿의 비즈니스 모델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항공 전문가 존 오스트로어의 이 분석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결국 항공업계 입장에선 스피릿이 살아있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와, 너무 잔인하지만 이 바닥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말입니다. 오스트로어 말로는요, 만약 그때 제트블루가 억지로 스피릿을 샀다면 낡은 비행기들 다 뜯어 고치고 그 어마어마한 빚까지 떠얹다가 제트블루마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같이 손잡고 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합병 무산되고 나서 그 어떤 항공사도 스피릿을 사겠다고 나서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이 내린 냉혹한 성적표인 거죠. 자, 이제 얽히고 설킨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무덤을 파놓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 관에 못을 박은 격이다. 정말 이보다 절묘한 비유가 있을까요? 좌파는 전쟁 탓만 하면서 우파를 향해 삿대질하고 반대로 우파는 바이든의 반독점 정책 탓만 하면서 좌파를 물어뜯습니다. 양쪽 다 이 몰락에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은 쏙 빼놓고 자기 진영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스피릿의 파산은 누구 한 명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진짜 최악의 타이밍에 전쟁, 규제, 그리고 피 튀기는 시장 경쟁이 다 한꺼번에 겹쳐서 만들어낸 대환장 합작품인 겁니다.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벌써부터 경쟁 항공사들이 스피릿이 남겨둔 돈 되는 노선들, 특히 플로리다 노선 같은 거 다 집어삼키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거든요. 초저가 여행의 상징 같았던 스피릿이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진 지금 덩치 큰 대형 항공사들의 다음 먹잇감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싼 값에 이리저리 여행 다니던 우리 같은 평범한 승객들의 지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끝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예산을 쪼그라들게 만들 미래형 위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